네, 소연쌤 영어교실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사회화나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강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American Mind and American Exceptionalism. 읽어볼까요? 시작. American Mind and Exceptionalism. 이제 미국인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미국인의 어떤 어, 예외주의, 예외주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미국인들의 주요 정신인 청교도주의, 초월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주의가 뭔지, 초월주의가 뭔지, 실용주의가 뭔지, 이게 미국인들의 주요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개인주의는 알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약간 개인적이야, 이기적이야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청교도주의, 초월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등의 특징을 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각 정신적 특질과 그것들의 시적 배경을 연관시켜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예외주의죠. exceptionalism. 네, 이게 예외주의가 무엇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교과서에 나온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거 정치적, 종교적 체제,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민. 이거는 제가 읽을 게 아니라 우리 학우님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정치적부터 시작. 정치적, 종교적 종교적 체제, 체제, 이민자들로 이민자들로 구성된 구성된 국민, 국민, 여타의 몇 특성들로 인해 특별로 있는 전 세계 어느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다르다는 비교하더라도 미국인의 다른 인식을 미국인의 말해줍니다. 인식을 가리킨다. 이 이 입장이 입장 어디에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지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부터 9세기 유럽과는 다른 어디, 그 어디, somewhere else, 그 어디 어딘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매우 많았고, 그런 유럽인들의 꿈과 이상을 투사한 글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집단적인 정서가 신대륙의 실제적 발견을 통해 신대륙으로 응집되었다는 점도 현재 미국의 예외적 관념의 뿌리를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미국이 독립하고 대민주주의를 시행한 지 반세기 정도 되던 때에 미국을 방문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렉시스 데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라는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미국의 예의주의를 논할 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예의주의에 대해서 미국의 예의주의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미국의 예의주의라고 하는 건, 어, 미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역사와 전통이 길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뿌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럽의 귀족들은 아주 뿌리가 아주 귀족의 뿌리 과거에 어떤 그것부터 어떤 쭉 알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이민자들로 모여진 나라잖아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로 모여진 나라이니 각 나라의 개성들도 있을 거고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하나로 융합이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이 와서 멜팅팟이라고 해서 하나로 모여서 녹여서 하나가 되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척이 안 된 항무지가 많았을 거고, 거기에 이민자들이 어찌되었든 나라를 막 개간하고 살고 열심히 뭔가 도시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뭔가 이 사람들한테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겠죠. 이게 어떤 곳을 개척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있는 곳에 그냥 이사 들어가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왜냐면 서울에 살다가 제가 부산이란 내가 이사 가서 산다 하더라도 부산에 다 사회적인 기반이 있지만 나랑 살던 곳이 아니니까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적응하기가. 그런데 하물며 유럽에서 사회적인 기반이 있는 곳에 살다가 물론 핍박받은 종교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이라는 곳은 사회적인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땅만 있었죠. 거기 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걸 하나로 융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럽하고 유럽 다른 어느 나라하고 좀 다른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예외야.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너네는 예외주의야. 그 저는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예외주의라는 게 도대체 이 예외주의라는 표현이 뭘까? 어? 유럽하고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특성과 이런 게 보이더라도 미국은 예외됐어. 예외주의야. 미국은 왜냐면 너 잘못됐어. 유럽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타박하고 어떤 벌을 체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국은 좀 다른 나라로 만들어졌으니 다른 사람 어떤 좀 다르게 유럽의 다른 나라라고 좀 다른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니 이게 그게 예외주의고 그걸 좀 인정해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기 위해서 뭔가 이론이 필요하니까 뭐 그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외주의라고 붙여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 갑자기 만들어진 나라거든.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만들어졌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너네는 예외야. 야, 너네 예외주의다. 야, 너네 예외. 좀, 유럽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그걸 예외주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시적 성인성, 요걸 시험에, 이 단원 시험 들어가면 요거. 요거. 그다음 하나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가시적 성인성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표현입니다. visual, 눈으로 볼 수 있는 sainthood, 성인이란 뜻이죠. 성인, 뭐 성자란 뜻이고 hood가 어떤 모여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성자의 어떤 그런 것들, 성인성이라고 표현해요. 성인다움, 구원받았음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를 암축한 가시적 성인성은 잉글랜드가 9세기 유럽은 물론 영국의 켈빈주의에도 선을 긋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입니다. 이 가시적 성인성이 이 근대의 개인주의를 폭발적으로 부추김과 동시에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일종의 교차 승인을 통해 엄격한 사회적 질서가 동력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교차 승인?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네. 어렵죠. 그래서 네. 영국의 켈빈주의는 이제 영국의 켈빈주의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에서 제일 먼저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의 켈빈주의에서는 선택된 사람들만 너네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어.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케빈주의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으니까 미국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가시적 성인성이라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로가 교차를 승인해 주는 거야. 너도, 어,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밑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초월주의 보겠습니다. transcendentalism. 이 단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trans는 통과하다, transportation, 교차하다라는, 우리 교통을 뭐라고 해요? 대중교통을. transportation이라고 하죠. transport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영화, 혹시 예전에 영화 트랜스포머라고 영화 아시나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음, 뭔가 이렇게 자동차인데 뭔가 이렇게 막 다른 거로 변화가 되고 변경이 되는 거, 막 큰 어떤, 잘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 트랜스가 어떤, 이렇게 뭐 통과하다, 전환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센탈리즘 그러면 초월주의, 뭔가를 통과했는데 그걸 넘어섰어라는 초월주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학 공부를 할 거니까 다른 문학 작품에 이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 중엽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나타난 문학, 종교, 문화상의 새로운 이념들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눈으로 읽고 계시죠? 네.
기성종교에 미국의 기성종교에 반대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면 하면 물리적 물리적 경험적 경험 세계를 세계를 초월하여 초월하여 개인의 직관을 통해 통해 실현되는 실현되는 진적인 이상적인 상태를 검증된 강조하였던 상태를 강조합니다. 것은 소로 등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 에머슨과 소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소로 우리 2학년 1학기 때 월든 읽었죠? 네, 영미산문에서 그 월든의 작가가 한리 네일 소로우였죠. 이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스승이 에머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상에 굉장히 깊게 문학적인 사상에 영향을 주신 분이라서 이 두 명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초월주의 단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용주의입니다. 프래그매티즘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만 시작. 프레그매티즘, 네, 실용주의란 뜻이에요. 그리스어의 프래그매틱 코스의 액는 액티브, 뭐 활동, 비즈니스 라이크, works in a field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활동 이런 뜻이라서 또 라틴에서 나온 건데 실용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청교도주의인데요. 우리 청교도주의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주의는요. 프리타니즘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프리타니즘, 우리 청교도인을 뭐라고 하나요? 프리탄이라고 프로, 하죠? 프리탄.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도 맞고 프리탄이라고 하죠. 청교도를.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청교도 주의라는 뜻이 된 겁니다. 네, 요거. 처음에 나옵니다. City upon a hill.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티 오픈 어힐 바이 존 위드롭, 네, 윈드롭이죠. WIN이니까 윈드롭. TH 발음, 번데기 발음해서 윈드롭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언덕 위에 있는 도시래요. 있습니다. 무슨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아벨라호인데요. 아벨라호와 11척의 배, 700명의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 이 아벨라호를 포함해서 11척의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신대륙, 매사추세츠만 네, 식민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존 인드롭이 배를 타고 오는데 파도도 치고 멀미하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오는 동안 배에다 식량을 많이 못 실었을 때니 어떤 기근에 휘달렸을 거고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좀 힘들고 가난하고 종교적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런 이 배를 타고 여기 넘어오는데 돈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 식량도 별로 없을 거고 배 상태도 별로 안 좋았을 거고 그다음에 막 파도가 치거나 그러면 어떤 그런 역경에 처했을 거고 멀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안에서 분란이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각해도 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 돼. 뭐 우리가 가는 게 잘 가는 것일까 또 불안함에 떠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배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배 안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존 윈드롭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Sit upon a hill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벨라오에 타 있었는데 거기 배 안에 탄 사람들한테 막 힘들어하고 멀미하고 배에 굶주리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에 가는 동안에 뭔가 계속 뭔가 희망을 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걱정거리를 심어줘야 될까요? 희망, 당연하게도 희망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까? 당신들은 앞으로 잘 살게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뭐 그냥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서 잘 삽시다 할까요? 뭔가 종교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구조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더러블 차리탄 크리스천 차리티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요. 모델 오브 네, 모델 오브 크리스탄, 들, 네, charity라는 뜻인데요. 보겠습니다. 모델이래요. 표본이 돼야 된대요. 뭐, 기독교인의 어떤 자선에 대한 어떤 표본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요. 신대륙에서 극복해야 할 투쟁. 신대륙 가면 어떤 사회적인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엄청 힘들겠죠. 당연히 극복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혼란스럽겠죠, 이 사람들이. 가는 길도 혼란스럽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 각자 가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도 다를 거고 사람마다 성격도 다를 거고 하다못해 한국 사람들 10명 모두 서로 성격이 다른데 그런데 뭔가 신념을 하나 심어줘야 되겠죠. 신념을 하나, 목표를 하나 심어줘야 하나로 뭉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념과 계획을 묘사해서 여기 표현했습니다. 뭔가를 목적을 동기를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city upon a hill이라는 표현을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요, 예수의 상상 설교 중 좀 지울게요.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우화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예요. 언덕 위의 도시. 그래서 시티 어퍼 힐이라는 표현을 등장시켰는데 보스턴의 시내 도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기가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 어떤 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따라하는 어떤 도시를 건설해야 돼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도시가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여기 아래 사람들이 다 눈에 잘 보이겠죠, 이 사람들이. 그 네, 뭔가 잘못된 행동하거나 이런 것도 금방 눈에 띌 거고, 또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도 금방 모범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 다 우러러 보게 될 거잖아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비난을 받기 쉬울 거고, 좋은 행동을 하면 우러러 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스턴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또 시발점에 대해서 미국 계속 서쪽으로 우리가 계속 개척을 해가 나갈 거니까 그래야 된다. 라는 의미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City Upon a Hill by John Winthrop. 네, 존 윈드롭의 설교인데요. John Winthrop considered that he and 조금 크게 했습니다. His fellow colonial migrants to the Massachusetts Bay in 1630s were God's chosen people. 잔 윈드롭이요. 고려했어요. 대리아를 고려했냐면 그와 잔 윈드롭과 그에 따라오는 그 식민지 이주민들 그를 따라오는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에서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디로 이주하냐면 여기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베이에 처음 이륙했다고 했으니까 1630년대 이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신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나도 그렇고, 나를 추종하는 당신들도, 우리는 신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뭔가 좋은 의미로, 우리는 잠시만요. 막 혼란스럽고 공공에 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신에 대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더라도 좀 극복하고 참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추종한 사람들을 네,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considered 고려했다고 합니다. And like the ancient Israel, Israelites who left Egypt in the book of Exodus. 또 이렇게 모모처럼 고려했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대명사죠. Who left Egypt? 이집트를 떠난 사람. 누구? In the book of Exodus. 여기서 book of Exodus는 성경의 출애굽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인처럼 자기네들은 이제 유럽을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니까 이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고려해서 자기네들 그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Wendell was leading the colonists to a new promised land in America. 윈드롭은요. 이끌었어요. 누굴요? colonist, 그 식민주의자들을 이끌었습니다. 투 어디로? 뉴, 새로운 약속된 땅.
새로운 약속된 땅이 어디래요? 미국이다. 우리 서로 약속받은 땅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지만 역사를 보세요. 역사랜다. 성경을 보시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소. 그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잠깐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피와 젖이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뭔가 행복을 결국 맛보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막 설교를 했겠죠. So Winthrop delivered a famous sermon titled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그래서 윈드롭이요. 그래서 딜리버는 배달하다는 뜻도 있지만 설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설교했어요. 뭔가를 뭐 내용을 전달하는 거니까 설교했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란 표현 없지만 유명한 sermon 설교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어진 타이틀 이렇게 이름 지어진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은 어떤 자선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된다고. 우린 기독교인의 모델이 돼야 될 신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제목을 지어진 네, 연설을 했습니다. 언제 하는 동안? while 뭐 하는 동안? aboard the ship. 배에 항해하고 있는 동안 배에서 막 멀미도 하고 힘들고 배고픔에 기근에 막 힘든 사람들 있고 막 서로 분란이 일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훔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니까 안정을 취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했대요. In this sermon 설교란 뜻입니다. He said 그 얘기했어요. The law 지워야겠습니다. The Lord will be our God and delight to dwell among us as his own people and will command a blessing upon us in all our ways. 신 누구냐면 우리의 신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신이 될 거예요. Lord 주님이 우리의 신이 될 것입니다.